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수진이는 차갑게 말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다. 3년 동안 며느리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옆에선 남편 민호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누군지 알고 나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3년 동안 자신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며느리가 바로 대한민국 10대 재벌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미 늦어버렸다. 며느리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금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3년 전 겨울이었다. 수진이와 민호가 처음 만난 건 대학 도서관이었다. 수진이는 평범한 옷차림에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민호는 그런 수진이가 좋았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다. 저기, 이 책 다 보셨어요? 민호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다. 수진이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네, 재미있어요. 빌려가세요. 그렇게 둘은 가까워졌다. 민호는 평범한 집안의 장남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박순자 씨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웠다. 민호는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러웠다. 수진이는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민호가 물어보면 그저 평범한 집안이에요 라고만 했다. 민호는 그게 수진이의 겸손함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수진이는 명품 가방도 들지 않았고 비싼 옷도 입지 않았다.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민호는 수진이에게 청혼했다. 수진이는 조금 망설였다. 오빠, 나 결혼하면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화려한 거 싫어해요. 당연하지.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 민호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진이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친정 식구들은 결혼식에 안 올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해외에 계셔서요. 그래도 괜찮죠? 민호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수진이의 부모님이 해외에 계신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다.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간단하게 치렀다. 하객도 많지 않았다. 수진이 쪽에서는 친구 몇 명만 왔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다. 친정도 변변찮은가 보네. 뭐 아들이 좋다는데 어쩌겠어? 결혼 후 수진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2층이 살림집이었다. 좁고 낡았지만 수진이는 불평하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청소할게요. 요리도 배우고 싶어요. 수진이는 정말 열심히 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 식당 일도 도왔다. 설거지도 하고 장도 봤다. 민호는 그런 아내가 고마웠다. 여보, 미안해. 이렇게 고생시켜서.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죠. 수진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너무 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일을 시켰다. 수진아,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수진이는 묵묵히 다 했다. 민호는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 수진이도 남편한테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만 했다. 처음 1년은 그렇게 평화로웠다. 아니, 평화로운 것처럼 보였다. 수진이는 행복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있으니까. 비록 좁은 집이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시어머니도 차츰 좋아지실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수진이의 착각이었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였다. 수진이의 배가 불러왔다.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아이고, 우리 손주.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시어머니는 그날따라 수진이에게 친절했다. 수진이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도 이제 마음을 여시나 보다.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다. 시어머니의 관심은 오직 뱃속에 아기에게만 향해 있었다. 수진아, 몸조리 잘해야 해. 우리 손주 건강해야지. 시어머니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수진이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다. 임신 중인데도 식당 일을 도와야 했다. 무거운 물건도 날라야 했다. 어머니, 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나도 임신했을 때 이랬어. 그래도 멀쩡했어. 수진이는 할 말이 없었다. 참고 또 참았다. 민호에게 말하려다가 그만뒀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시어머니의 식당에 동네 친구들이 놀러왔다. 나이 비슷한 아주머니들이었다.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순자야, 며느리가 참 순하더라. 너 복 받았다. 친구 한 명이 말했다. 시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했다. 뭐 그냥 그래? 친정도 별로고 가진 것도 없어서 그런가 봐. 그 말을 듣고 있던 수진이의 손이 멈췄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내가 받아준 거야. 아들이 좋다니까 어쩔 수 없었지. 친구들은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래도 순하니까 다행이네. 요즘 며느리들 얼마나 당돌한데. 맞아. 나는 운이 좋은 거야. 말 잘 듣고 일도 잘하니까. 수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시어머니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저녁에 민호가 돌아왔다. 여보, 오늘 어땠어? 응, 괜찮았어. 수진이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생각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어머니 마음이 변하실 거야. 조금만 더 참자. 수진이는 더 열심히 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밥을 차렸다. 식당 청소도 했다. 배가 불러 힘든데도 참았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수진이가 잘할수록 시어머니는 더 많은 걸 요구했다. 수진아,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빨리빨리 해. 수진이는 지쳐갔다. 임신 7개월이 되자 몸이 힘들었다. 배도 많이 나왔고 허리도 아팠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배려하지 않았다. 임신이 무슨 병이야? 움직여야 순산한다니까. 수진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수진이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민호는 회식으로 늦을 거라고 했다. 수진이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아가야, 조금만 참자. 내가 태어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어머니도 나를 다르게 보실 거야. 수진이는 그렇게 믿었다. 아기가 태어나면 진짜 가족이 될 거라고. 시어머니도 자신을 인정해 줄 거라고. 하지만 그건 수진이만의 기대였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무시하고 있었다. 그저 뱃속에 손주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임신 8개월이 되던 날이었다. 수진이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수진이가 힘겹게 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임신하면 다 그래. 어머니 정말 심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는 간신히 말했다.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에휴, 요즘 젊은 것들은 참을성이 없어. 알았어. 민호한테 전화해봐.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민호는 중요한 회의 중이라 받지 않았다. 수진이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임신부가 너무 무리하셨어요. 이러다가 조산할 수도 있어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의사 말을 전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하래요. 조산할 수도 있대요. 시어머니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알았어. 그럼 방에서 쉬어. 근데 저녁은 차려야지? 수진이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녁을 준비하려고 부엌에 갔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났다. 민호가 퇴근하고 들어왔다. 여보, 오늘 병원 갔다며? 괜찮아? 응, 그냥 좀 쉬면 된대. 수진이는 또 거짓말을 했다.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는 눈치챘다. 얼굴이 안 좋은데? 진짜 괜찮아? 응, 괜찮아. 걱정 마. 그날 밤 수진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뱃속의 아기가 걱정됐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 더 잘해야 하는 걸까? 다음날 아침이었다. 수진이는 일찍 일어나 식당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내려왔다. 오늘은 쉬라고 했잖아! 시어머니의 말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네가 쓰러지면 손주가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쉬라니까. 시어머니의 관심은 오직 손주뿐이었다. 며느리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었다. 수진이는 그제야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손주를 낳아줄 도구로만 본다는 것을.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했다. 수진이는 용기를 내서 말했다. 오빠, 우리 따로 살면 안 될까?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우리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수진이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민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지금은 힘들어. 집 구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좀만 참자. 애기 낳고 나서 생각해보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밤에 혼자 울었다. 소리 내서 울 수도 없었다. 시어머니가 들을까봐.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임신 9개월이 되었다. 수진이의 배는 많이 불렀다. 걷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일을 시켰다. 수진아, 장 좀 봐와. 내가 바빠서 못 가겠어. 어머니, 제가 지금 됐어. 갈 수 있으면 가. 못 가면 말고.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다.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갔다. 힘들었다. 배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다. 그런데 시장에서 시어머니 친구를 만났다. 어머, 수진이 아니야? 배가 그렇게 큰데 장을 보러 다녀? 네, 어머니가 바쁘셔서요. 에휴, 순자가 며느리를 너무 부리는 거 아니야? 아주머니는 혀를 찼다. 수진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다. 집으로 돌아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는데 갑자기 어지러웠다. 앞이 캄캄해졌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장바구니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수진이가 쓰러진 걸 발견한 건 시어머니였다. 놀라서 119에 전화했다. 수진이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민호도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다. 여보, 괜찮아? 민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산모가 극도로 지쳐 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민호는 아내를 돌아봤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챙겨줘서. 아니야, 내 탓이야.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는 병실 문 밖에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민호가 나가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수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의사가 과로래요. 나도 몰라. 걔가 알아서 한 거지. 시어머니는 책임을 회피했다. 민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어머니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수진이는 3일 동안 입원했다. 그리고 무사히 아기를 낳았다. 예쁜 딸이었다. 우리 딸 예쁘다. 민호는 행복하게 웃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달랐다. 실망한 표정이었다. 딸이네. 아들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다. 수진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손주가 딸이라서 실망하다니. 민호도 당황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딸도 좋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나빠졌다. 손주를 안아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짜증을 냈다. 애 울음소리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수진이는 밤낮으로 아기를 돌봤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다. 시어머니는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수진이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다. 수진아, 밥은 해야지. 애는 네가 낳았으니 네가 알아서 키워. 수진이는 지쳐갔다. 몸도 회복이 안 됐는데 집안일까지 해야 했다. 민호는 회사 일로 바빴다.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수진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달신자는 비서실이었다. 수진이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네, 말씀하세요. 사모님, 회장님께서 언제 한번 뵐 수 있냐고 하십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요. 지금은 힘들다고. 좀 이따가 연락 드릴게요. 수진이는 조용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누구한테 전화했어? 사모님? 회장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수진이는 깜짝 놀랐다. 아니에요. 친구예요. 친구가 널 사모님이라도 불러? 거짓말하지 마. 시어머니는 소리쳤다. 수진이는 당황했다. 시어머니가 수진이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다. 수진이는 재빨리 휴대폰을 숨겼다. 어머니, 제 사생활이에요. 뭐? 사생활? 네가 감히 나한테. 시어머니는 화가 났다. 그날 저녁 민호가 돌아왔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민호야, 네 와이프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사모님이니 회장님이니 하던데? 민호는 아내를 돌아봤다. 여보, 무슨 얘기야? 수진이는 난처한 표정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야. 오해? 내가 똑똑히 들었어.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다.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았다. 민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했다. 엄마, 수진이가 아니래잖아요. 오해예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시어머니는 화를 냈다. 수진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곁에서 아기가 자고 있었다. 수진이는 딸의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빠졌다. 소진이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소진아, 너 정체가 뭐야?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회장님이니 사모님이니 하는 전화를 받아? 시어머니는 계속 캐물었다. 소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더 화가 났다. 휴,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혹시 사기꾼 아냐? 우리 아들 속이는 거 아냐? 수진이는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제가 언제 오빠를 속였어요. 3년 동안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뭐?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시어머니는 소리쳤다. 그 순간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수진이는 서둘러 아기를 안았다. 시어머니는 비웃듯이 말했다. 애나 잘 키워.
딸 하나 낳아놓고 뭐가 그리 당당해. 수진이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시어머니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저녁에 민호가 돌아왔다. 수진이는 남편에게 말했다. 오빠, 우리 정말 나가서 살자. 이렇게는 못 살겠어. 민호는 난처한 투정이었다. 여보, 알겠어. 근데 지금 당장은 어려워. 돈을 좀 모아야 해.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아내를 안았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내가 빨리 돈 모을게. 하지만 수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마음이 한계에 달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친정에 전화했다. 비서실입니다. 저예요.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잠시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잘 지내니? 아빠.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눈치챘다. 무슨 일이야? 힘든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수진아, 너 언제든지 집으로 와. 알았지? 네, 알아요. 전화를 끊고 수진이는 울었다. 소리내서 울었다. 너무 힘들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 혼자였다. 너무 외로웠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시어머니가 식장에 손님을 불렀다. 동네 친구들이었다.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수진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순자야, 며느리가 뭔가 숨기는 게 있다며? 친구 한 명이 물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이상해. 회장님이니 사모님이니 그러더라고. 에이, 설마 재벌집 딸이겠어? 친구들이 웃었다. 시어머니도 따라 웃었다. 재벌집 딸이 이런 데서 살겠어? 아마 사기꾼일 거야. 우리 아들 속이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하려고? 쫓아낼 거야? 방영하지. 증거 잡으면 바로 내보낼 거야. 수진이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다. 손이 떨렸다. 설거지하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야, 조심해. 그것도 제대로 못해? 수진이는 깨진 접시를 주우며 눈물을 흘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딸이나 낳고. 수진이는 그 순간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자신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변해야 한다고. 그날 밤 수진이는 딸을 안고 조용히 울었다. 3년 동안 참고 또 참았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자신을 받아들여 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모든 게 헛된 희망이었다.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니한테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줘서. 수진이는 딸의 작은 볼에 입을 맞췄다. 아기는 해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수진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문득 친정 생각이 났다. 수진이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10대 재벌 그룹 한성그룹의 회장이었다. 수진이는 외동딸로 태어나 귀하게 자랐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런 삶이 싫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진심이 아니라 돈과 주의만 보는 게 싫었다.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수진이는 아버지에게 부탁했다. 아빠, 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재벌 딸이라는 거 숨기고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처음엔 반대했다. 하지만 딸의 간절함에 결국 허락했다. 알았다. 네 맘대로 해봐라.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지 집으로 와. 그렇게 수진이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았다. 명품도 입지 않았고 비싼 차도 타지 않았다. 친구들도 수진이가 재벌 딸인 줄 몰랐다. 그리고
민호를 만났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였다. 민호는 수진이의 돈이나 집안을 보지 않았다. 그냥 수진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줬다. 수진이는 그게 너무 좋았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친정 신부에 숨겼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시어머니는 수진이를 무시하고 괴롭혔다. 돈이 없고 배경이 없다고 함부로 대했다. 수진이는 그럴 때마다 생각했다. 내가 재벌딸이라는 걸 말하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꿀 것 같았다. 그건 수진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 수진이는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었다.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다음 날 아침이었다. 수진이는 일찍 일어나 아기에게 젖을 먹였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진아, 오늘 식당 청소 좀 해. 나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나가야 해. 어머니, 저 지금 아기 돌보고 있어요. 애는 자기가 알아서 자, 청소나 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다. 아기를 재운 후 청소를 시작했다. 온몸이 아팠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일을 하니 힘들었다. 청소를 하다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다. 그런데 책상 위에 수첩이 놓여 있었다. 무심코 펼쳐봤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일기가 적혀 있었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 친정도 변변찮고 가진 것도 없다.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 좋은 여자 만나서 찰살했으면 좋겠는데. 수진이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자신을 싫어했던 것이다. 더 읽어내려갔다. 며느리가 일을 잘 안 한다. 게으르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내가 혼을 내줘야겠다. 수진이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그런데 게으르다니. 수진이는 수첩을 덮고 방을 나왔다. 저녁에 민호가 돌아왔다. 수진이는 남편에게 물었다. 오빠, 나한테 불만 있어? 무슨 소리야? 없는데? 진짜? 내가 부족한 거 없어? 민호는 아내를 안았다. 없어. 너무 잘하고 있어. 고마워. 수진이는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다. 민호는 놀랐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너무 힘들어. 미안해. 내가 옆에 있어줄게. 하지만 수진이는 알았다. 남편도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남편은 착하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고 싶지 않아 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일주일 후였다. 수진이는 아기를 안고 병원에 갔다. 아기가 열이 나서 소아과에 갔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수진이를 불렀다. 서무님! 수진이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친정 운전기사 김 씨였다. 김 씨는 반갑게 인사했다. 사모님, 여기서 뵙다니. 아기 데리고 나오셨네요. 회장님이 걱정 많이 하십니다. 김 씨,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봐요. 수진이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다. 그런데 바로 뒤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다 들은 얼굴이었다. 사모님? 회장님?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말카로웠다.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 씨도 당황했다.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실례했습니다. 김 씨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시어머니는 수진이의 팔을 잡았다. 집에라서 얘기하자!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소리쳤다. 너 정치가 뭐야? 솔직히 말해.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너 나를 3년 동안 속인 거야? 시어머니는 화가 났다.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다. 속인 게 아니에요. 그냥 말 안 한 거예요.
뭐가 다른데? 너 재벌집 딸이야?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대답이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세상에, 그럼 너 진짜 재벌 딸이었어? 네, 수진이는 짧게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럼 왜 말을 안 했어, 왜?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다. 평범하게?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제가 왜 창피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너 같은 재벌딸이 이런 데서 산다는 게 창피하지.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 수진이는 믿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며느리를 무시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창피하다고 했다. 어머니, 3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건 너가 평범한 집안 딸인 줄 알았으니까. 그럼 평범한 집안 딸은 함부로 대해도 돼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커졌다.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민호가 돌아왔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민호야, 네 와이프 재벌 딸이래. 민호는 놀라서 아내를 봤다. 여보, 진짜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당황했다. 왜 말 안 했어?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오빠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으니까. 민호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민호야,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어. 장인어른이 재벌이래.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도움만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어머니, 저는 친정 도움 안 받을 거예요. 뭐? 왜? 오빠랑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시어머니는 화가 났다. 그럼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데. 제가 창피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보세요. 수진이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민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엄마가 수진이한테 너무 심했어요. 뭐? 네가 지금 누구 편이야? 편이 어딨어요. 사실이잖아요. 민호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제대로 말했다. 시어머니는 배신감을 느꼈다. 너희들 다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시어머니는 울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수진이는 무너져 내렸다. 민호가 아내를 안았다. 미안해 여보. 내가 제대로 못 챙겨줘서. 하지만 수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이제 결정할 때가 왔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수진이는 평소처럼 아기를 돌봤다. 민호는 출근하기 전에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엄마랑 얘기 좀 해다. 엄마도 많이 반성하실 거야. 오빠, 나 더 이상 여기서 못 살 것 같아. 수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호는 놀랐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3년 동안 참았어. 이제 한계야. 민호는 난처했다. 회사에 늦을 시간이었다. 여보, 우리 저녁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일단 나 회사 가야 해. 민호가 나간 후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었다. 수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수진이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네가 너무 순하니까 자꾸 함부로 대한 것 같아. 어머니, 사람을 순하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 안 되지.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는 제가 재벌 딸인 걸 알고 나서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심으로 미안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평범한 집안 딸이었으면 계속 그렇게 대하셨을 거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침묵이 대답이었다. 수진이는 서글펐다. 어머니, 사람은 똑같아요. 재벌딸이든 평범한 집안 딸이든 다 존중받아야 해요. 알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시어머니는 울먹였다. 수진이는 시어머니를 보며 생각했다. 시어머니도 어쩌면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가난하게 살면서 아들 하나 키우느라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더 많은 걸 바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자신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었다. 수진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여기서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 3년이에요. 3년 동안 참았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다. 수진아, 제발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내가 떠나면 민호도 따라갈 거 아냐. 그건 오빠가 선택할 문제예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내가 무릎 꿇을게. 용서해줘. 시어머니는 바닥에 이마를 찍었다. 수진이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시어머니도 나이 든 사람이었다. 혼자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수진이는 알았다. 여기서 용서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 일어나세요. 수진이는 차갑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용서해 줄 거야? 아니요. 하지만 어머니가 무릎 꿇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다. 수진이는 계속 말했다. 어머니, 저는 오빠랑 따로 살 거예요. 어머니와는 거리를 줄 거예요. 수진아, 하지만 완전히 인연을 끊지는 않을게요. 명절이나 중요한 날에는 얼굴 볼 거예요. 하지만 그뿐이에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감사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하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었다. 자신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저녁에 민호가 돌아왔다. 수진이는 남편에게 자신의 결정을 말했다. 오빠, 나 따로 살 거예요. 오빠는 선택해요. 나랑 갈 거예요. 여기 남을 거예요. 민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당연히 너랑 가지. 우리 가족이잖아. 수진이는 남편을 안았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수진이는 친정에 전화했다. 아빠, 나 도움 좀 받을게요. 집 하나만 구해주세요. 그래, 얼마든지. 우리 딸 고장 많았다. 수진이는 민호, 딸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다. 크지 않지만 따뜻한 집이었다. 시어머니는 혼자 남았다. 외로웠다. 후회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몇 달 후 명절이었다. 수진이는 약속대로 시댁을 방문했다. 시어머니는 반가워했다. 수진아, 왔구나. 우리 손주도 컸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친밀하지는 않았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시어머니는 그게 아쉬웠다. 하지만 받아들였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으니까. 수진이는 새 삶을 시작했다. 남편,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가끔 친정에도 갔다. 아버지는 딸이 행복해 보여서 기뻤다. 수진아, 넌 강한 아이야. 잘 이겨냈어. 고마워요, 아빠. 수진이는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됐다.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리고 딸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다. 우리 딸, 세상에서 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지 마. 너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아기는 엉발을 보고 웃었다. 수진이는 딸을 꼭 안았다.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일 또 소중한 사연 진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봐요.